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복소수 세 번째입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연산. 자, 들어가 보죠. 켤레 복소수 뭔지 아실 거야. 자, 켤레 복소수는 뭐냐라고 공부해보자.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다라고 적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플러스 2i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뭐냐 그러면 실수부는 가만히 놔두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녀석을 3-2i를 켤레 복소수로 한다. 다른 거 해볼까요? 1 플러스 4i 합시다. 1 플러스 4i의 켤레 복소수는 1-4i 이렇게 되시겠지. 3의 켤레 복소수 구하라 그러면 그냥 3이에요. 왜? 허수부가 없으니까. 2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i가 되시겠죠. 되셨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켤레 복소수를 사용하는 기호가 있어요. 켤레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를 써요. 바. Z바라고 읽는데 짝대기를 쓰고 Z바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Z가 만약에 3-2i가 있으면 이 녀석의 켤레 복수 Z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3 플러스 2i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복소수 이번엔 알파로 해볼까요? 알파는 1-5i가 5i 1-5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 알파에다가 짝대기를 찍 알파바라고 읽고요. 1 플러스 5i라고 한다. 됐지? 여기까지 크게 상관이 없을 거야. 자, 켤레 복소수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켤레 복소수의 연산, 켤레 복소수의 연산. 다른 복소수 물론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분수꼴도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켤레 복소수의 연산은 거의 복소수 연산의 거의 꽃이에요, 꽃. 얘는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녀석,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 한 번 더. 켤레 복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꼭 기억돼야 될 녀석입니다. 뭐라고 금방 했던 거?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과 차야. 됐죠?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과 차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켤레 복소수의 합. 자, 하나는 A고 하나는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다. 시작. 켤레 복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Z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 그죠? 근데 이 녀석을 더해버렸어. 합하면 어떻게 돼? 허수부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2A가 될 것이고요. 그지? 이번에는 빼보랬다? 빼보자.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부는 사라지고 허수부의 2배가 나오겠지. 그래서 빼면 이렇게 될 거고요. 2bi 이렇게 나오겠네. 이번에 곱하려 보랬는데 곱하면 가운데가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 우린 당연히 뭘 이용할 수 있을까? 합차를 이용할 수 있겠지. 그렇지. 합차를 이용하면 칙 곱하니까 a제곱 칙칙 곱하면은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빼야 되잖아. 그지? 합차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한 다음에 뺄 거야. 뺀다는 건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응?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실수부와 허수부의 연산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켤레 복소수의 합과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과 차는 실수부와 허수부들의 값들로 과정이 끝나더라. 뭔가 단순해지고 예측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야. 되시겠어요? 예측이 가능해지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좀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넘어가 볼까요? 켤레 복소수의 연산, 켤레 복소수의 연산의 활용입니다. 자, 켤레 복소수의 연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 당연히 실수화죠, 실수화. 분모의 켤레 복수, 분모의 허수가 있어. 1 플러스 2i가 있어요. 여기 3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얼마를 곱하겠어? 1 마이너스 2i를 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실수가 되니까.
왜?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어차피 실수니까. 그죠? 여기 다 실수니까. 됐나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실제로 이용하는 가장 쓸모가 있는 거는 실수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시험에 쉬워서 안 나오잖아.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이제 이게 아마 제일 큰 주제가 될 건데, 켤레 복소수의 활용 중에서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과 차는 뭔가 합곱차കൾ,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켤레 복소수에서 실수란다. 켤레 복소수의 합곱차를 이용해서 켤레 복소수의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됐나요? 좀 중요하니까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인데, 이 녀석은 심화 과정에서 많이 나와. 좀 애매해. 중요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시험에는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보통 어려운 말로 진위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맞냐 틀렸냐, 이거 맞아? 이거 틀려? 라고 물은 OX 문제. 여러분 뭐 기니디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싫어하잖아. 근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그런 것에 연관이 돼 있어. 들으면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어설프게 풀지 마시고요. 개념을 좀 잘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심화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알고는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복소수랑 두 복소수가 더해진 거에 켤레 복소수는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3 플러스 2i가 있고 하나는 2 마이너스 i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복소수를 더한 거 전체의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더하면 5 플러스 i가 되잖아요. 5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가 될 거고 따라서 5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따로따로 해보래. 3 플러스 2i에다가도 켤레 복소수를 하고 2 마이너스 i의 켤레 복소수를 한 다음에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켤레 복소수를 하면 3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하면은 2 플러스 i가 될 겁니다. 계산하면 5 마이너스 i가 되죠.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거나 전체에 더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하나 같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 후에 하나 같아. 따로따로 하나, 뭉쳐서 하나 같아. 근데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대.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셔야 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넘어가지 마시고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 한 거랑 켤레 복소수끼리 한 다음에 곱한 거랑 결과가 같은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 기호, 이 바라고 부르죠. 이 바는 붙였다가 떼고 늘렸다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기가 말을.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켤레 복소수 바, 짝대기, 이 짝대기 말이야. 이 녀석. 이 짝대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늘렸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없애진 못해요. 붙였다가 떼고 늘리고 줄이고 없애고.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지. 이런 것들도 좀 챙겨두시고. 자,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자체는. 근데 뒤에 심화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뭐 복소수가 나와 있어 일단.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무슨 조건이 보여? 우리한테 보니까 문제는 z 더하기 z바, z 플러스 z바는 0이다 라는 걸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든지 간에 i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먼저 정리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그래서 i가 있는 식에서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 z는 얘는 전개하니까 i가 안 붙은 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2밖에 안 남았네요.
자, i가 붙은 녀석은 전개하니까 x제곱이 있고요. i 붙은 애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4i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켤레 복소수끼리 더했어요. 켤레 복소수 연산을 물어봤습니다. 켤레 복소수끼리 더했다?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돼? 2a가 나와야지. 근데 2a가 뭐가 됐다고? 0이 됐다? 따라서 a, 다른 말로 실수부가 0이 됐구나 하는 거죠. 실수부가 0이 되는구나. 그래서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2가 0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x 제곱은 16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앞에서 또 뭐라 그랬니? 앞에서 0이 아닌 거예요. 어머나, 왜 이러냐? 0이 아닌 그랬습니다.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지? 실수부는 0이지만 허수부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허수부 b는 0이 될 수 없어요. 즉, 이 허수부는 0이 되면 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4가 될 수 없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됐죠? 자, 0이 아닌 복소수 우리 앞에서도 조건에서도 보셨다. 이런 조건을 좀 잘 챙겨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대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그랬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고요. 구할 것은 뭐냐면 z 플러스 z바요. z 플러스 z바? 우리한테 묻고 싶은 건 z 플러스 z바니까 실제로 내가 계산해야 될 건 뭐다? 이 녀석은 2a 값을 알아야 되고 결국 a 값만 알면 되네. 실수부의 값을 아는 게 문제의 주제긴 해요. 그죠? 실수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조건을 가지고 자, 조건을 하나씩 한번 들어보가 봅시다. 자, z 플러스 1 마이너스 2i는 양의 실수다 그랬어요. 자, z가 나왔어요. 복소수라고 나와 있으면 이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소수는 반드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 가조건을 이용한다면 z 플러스 1 마이너스 2i라고 두지 않고 어떻게 두셔야 되겠다? 얘를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두시겠죠. 정리하면 a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전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 양의 실수가 됐대. 중요한 건 무수가 됐다는 거지? 실수가 됐다는 거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0이 돼야겠지. 따라서 b-2는 0이니까 b는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양의 실수란 말을 했다. 그죠? 양의 실수란 말을 했으니까 이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하나씩 지켜나가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복소수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예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보시면 나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z 곱하기 z 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z 곱하기 z 바야. 여러분, z 곱하기 z 바. 뭐지? 켤레 복소수끼리의 합과 곱과 차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 조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은 얼마다? 7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녀석을 딱 보면 바로 보이셔야 되겠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은 얼마다? 7이다. 따라서 b가 근데 2잖아요. b가 2야. 짠. b가 2야? b가 2니까 어떻게 되겠어? a제곱 플러스 4는 7. 따라서 a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3. 따라서 a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맞아요.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를 고르니까 당연히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보면 a라는 녀석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 없네. 이렇게 해서 그냥 루트 3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내가 시험을 내면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 루트 3도 집어넣을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도 집어넣을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그죠? 이 문제는 지금 루트 3, 이거 답이 루트 3이 되는 이유는 A가 루트 3이니까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A가 루트 3이면 여기 2루트 3이 되겠죠? 근데 거기 2분의 1을 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A 값을 구하면 루트 3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다음 거. 자, 3번을 보시면, 자, 3번 문제는 뭐 대표 문제이긴 하고요. 복소수 문제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 복소수, 켤레복수 연산 문제 중에서 이거는 꼭 챙겨 두셔야 되는 거. 자, 보십시다. 문제를 보시면, 알파가 주어지고 베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알파, 알파바, 알파바바, 온통 뭐가 나와 있어? 바바바바바 그리고 있지. 바바. 됐나요? 이렇게 잠깐 쳐다보래. 아니야. 됐어, 넘어가. 일단 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다 직접 대입을 하려고 그런다? 여기다가? 할 수 있어. 대입할 거야. 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건 켤레 복소수 연산일 거거든요. 그리고 짝대기의 성질, 바의 성질, 뗐다, 붙였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붙였다가, 없앴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켤레 복소수의 연산은 켤레 복소수끼리의 연산으로 바꿔야지 편하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야지. 켤레 복소수가 등장했으면 켤레 복소수가 되게 노력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항이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항이 네 개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배웠잖아. 인수분해에서 배우기를 여기 보면은 공통부분 알파바, 알파바가 있고 여기도 베타바, 베타바가 공통이잖아요. 됐나요? 한 번 더. 여기 알파바, 알파바가 공통이고 베타바, 베타바가 공통이잖아. 그래서 얘를 묶어버리자라는 거야. 알파바로 묶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바로 묶으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알파바랑 베타바로 묶었더니 그랬더니 또 뭐가 보이세요? 여기 공통 부분이 또 생겨지잖아요.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바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미안합니다.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겠죠.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쓰고 있어. 뭐가 보여? 보여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늘렸다가 붙였다가 줄였다가 뗐다가 하니까 이거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어떤 수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 연산이 바뀌어버리죠. 그죠? 출제자들은 이런 걸 노린 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겠냐? 둘이 더하면 너무 쉽잖아. 더하면은 1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그 녀석 전체의 켤레 복소수니까 당연히 1 플러스 3i가 될 것이고 켤레 복소수에 곱하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 돼서 답은 10이 됩니다. 뭔가 깔끔하죠? 출제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생각을 계속 물어보고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거 4번 수정이 안 됐네. 4번입니다. 4번.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드디어 가장 불편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으로. 물론 앞에 거랑 비교하면 이 녀석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문제를 보시자. 보면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돼? 이 문제는 사실 조건을 보자마자 너 켤레 복소수네 이게 안 보이면 재미가 없어. 마찬가지 켤레 복소수네. 그냥 복소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딱 보자마자 켤레 복소수다 이거. 그래서 딱 보이셔야 되는 거. 이 문제는 출발이 그거예요. 이 문제 켤레 복소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켤레복수의 합, x랑 y를 합하거나 x랑 y를 곱하거나 x-y를 하거나 이런 연산을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어. 금방 알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합, 곱, 차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발전할 수 있어. 두 수의 합곱차 뭐 이런 거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문제가 출제돼도 괜찮아. 까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녀석이잖아. 이게 구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보이고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자, 이 녀석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보자. 1번 문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y세제곱.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일단 요거는 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자, 나머지는 일단 위치를 바꾸죠.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첫 번째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쓰시고요.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x, y로 묶어버려. 그러면 x 하나 남고 y 하나 남고. 이게 뭐야? 이거 합이랑 곱이잖아. 이거 합이랑 곱이고 얘는 뭐지?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이 두 수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켤레복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루트 3y 사라지고 계산하면 1이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켤레복수 곱이니까 부모는 일단 4가 될 것이고요.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을 더하면 4가 돼서 결과적으로 또 1이 됩니다. 그죠? 정말 편하게 내줬죠. 결과를.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얘는 곱이랑 합이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자, 여기 노란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시작. 그렇지. 합의 세제곱에서 3배, 곱, 여기 a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뒤에 파란 거는 1, 1,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 여기도 다 2잖아요. 그 대입만 하시면 되겠지? 제곱하니까 1,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답이겠네요. 되셨죠? 자, 한 번 더 해보자. 잘 안 돼서 듣는 사람은 1번 풀었으니까 2번 한번 도전해보고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금방 배웠던 거. 이 녀석은 지금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셔야 된다고? 켤레복소수네? 라는 게 보이셔야 돼. 켤레복소수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이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녀석을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끌고 갈 거야 라는 거죠. 자, 이러면 통분부터 하시겠지? 통분하면 x, y가 될 거고요. x를 곱하니까 여기는 x 세제곱, y를 곱하니까 y 세제곱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얘는 정리하면 xy분의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y 합의 세제곱에서 합과 곱의 3배에서 뺀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린 요거 이용해서 뭘 구하셔야 되겠다? 합과 곱을 먼저 구하셔야겠다. 합을 구하니까 얘는 또 1이고요. 문제가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죠?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곱은 또 1이겠네. 그래서 1, 1, 1, 1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치? 분모는 1이고요. 1의 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3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답은 마이너스 2, 4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4번까지 다 풀었고요. 뒤에 문제 풀면서 질문할 거 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